그만. 지금 만약에 아직 20번까지를 다 못 풀었다면 그것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5과목 가운데서 형법은 다른 과목을 좀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는 형법은 제 생각에는 한 12분, 15분 뭐 이 사이에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못 푸는 이유는 첫째, 지금 우리 여기 모의고사 문제는 박스가 많죠. 근데 이제 실제에서는 박스가 이만큼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지문이 이만큼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조금 더 이왕이면 한 문제에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좀 같이 검토해 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는 조금 어렵게, 그 다음에 지문도 약간 더 길게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조금 속도가 늦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거보다는 빠를 거고 문제 지문도 간단할 거고 하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빨리빨리 일권을 내려야 돼. 문제에 특별한 함정은 없습니다. 몰라서 늦는 거지 내가 아는 문제일 경우에 특별한 함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에서는 지금보다도, 지금 오늘 이제 저 시작입니다만 끝날 때쯤 되면 더 실력이 더 나아집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풀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혼자 풀 것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근데 그게 내가 앉아서 저기 앉아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남하고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분위기에서 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많이 쌓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몇 점 맞느냐? 전혀 안 중요하다. 여기서 뭐 만점 받는다고 뭐 시험에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준은 시험장이니까 여기서 좀 틀렸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분명히 나는 틀렸는데 다른 사람은 맞는다는 거, 그건 이제 느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시험장에서만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요 카드에다 찍는 거 있죠? 카드에다 찍는 것은 필요상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한번 이렇게 찍어보랍니다. 왜냐면 속도를 봐야 되니까 찍는 속도. 근데 이제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 20문제를 풀어가지고 카드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다 체크했을 거 아니야, 풀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찍을 때는 그것만 찍잖아? 그죠? 그러면 찍을 생각을 해봐. 이거 20개 찍는데 이거 몇 분 걸리겠는가? 100개 찍는데 몇 분 걸리겠는가? 그 시간만 최종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는 여유있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점에서 한번 이제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은 몇 번, 뭐 과목마다 다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 주에 3회를 문제는 이제 제가 가져오는데 하다 보면 2회하고는 못 해버려요. 3회는. 그러면 3회는 문제 내드리고 여러분한테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해설을 내드리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남들보다 1시간씩 더 해가지고 뭐 4회를 했어요. 4회 문제를. 그런데 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3회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3회를 다 못 풀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뭐 시험에 이상 없이 할 테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그래서 이제 3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의가 있으면, 이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와가지고 30분 까먹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8시 40분에 와가지고 시험을 봐. 9시에 내가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어때요? 그러면 끝내기를 내가 12시 50분에 끝내면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12시 40분에 와가지고 풀어. 12시 40분에. 그러면 이제 가급적 3회를 푸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됐죠? 뭐. 그 다음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같이 오래된 선생은 강의 목표가 있어요. 그 강의 목표가 뭐냐면 제일 밑바닥부터 최고 수준까지 전체를 다 강의한다.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못하고 하지만
저는 전체를 다 강의한다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시험 이 문제도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나올 것도 있고 안 나올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다양한 축적된 경험, 현재 형법 선생 가운데에서는 뭐 오래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뭐 많은 편이다 그렇게 알으시고, 또 합격생들 많이 냈다. 뭐 대구에서는 뭐 검찰직은 다 내 손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수십 년간이 수십 년간. 그러니까 믿으시고 우리 가는 길이 맞다 이해하시고 그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제 길어서 해보십시다. 이래 1번 기억번은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시험에, 그죠? 구속요건이 신설된 강제추행이, 그러니까 구속요건이 강제추행만 있었고 이제 상습 강제추행이 신설됐죠. 신설. 그러면 지금 가중구속요건이 신설됐잖아요. 결론은 뭐냐? 가중구속요건이 신설돼서 소급할 수는 없죠.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강제추행이 이래 있었고, 그 다음에 구속요건이 신설된 이후에 또 여기서 강제추행이 또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상습범, 이것만 갖고는 상습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 강제추행과 이 강제추행을 합쳐서 상습 강제추행죄로 기소할 수 있겠는 거? 안 되는 거지 뭐. 안 돼.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구속요건이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을 형법 개정 후에, 그러면 형법 개정에서 이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 상습 강제추행을 신설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소급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비친고죄였는데 이것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친고죄였는데 행위시 기준, 그럼 이것도 그대로 친고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소기간은 얼마냐? 뭐 이거를 형법을 기준으로 하면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성폭법을 기준으로 하면 성폭력범죄는 1년이고, 그런데 친고죄이지만 그 기준은 성폭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성폭법에 상습강제추행이 신설돼 가지고 이것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뭐 이것들이 이제 그 판례의 사실관계고, 판례의 사실관계 적용된 거. 지금 여기 문제는 여기 강제추행과 여기 강제추행을 합쳐서 상습강제추행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1번이야.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 했으니까 기억번은 틀렸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죄를 2회 이상, 범죄를 2회 이상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 소년범에 거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처분, 범죄 속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2회 이상에서 포함시킬 수는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상습성 인정, 아니 미안해요. 상습성을 인정, 상습성을 인정 자료로는 쓸 수 있다. 그죠? 2개. 그래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그 전력을 범죄를 2회 이상 할 때 그 범죄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상습성이 있는가를 검토할 때는, 상습성은 버릇이고 버릇은 범죄가 아니라도 또 전과가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이라면 섭취, 흡입하는 것 자체가 안 되겠죠. 1모금이라도. 그죠? 그래서 섭취, 흡입의 기준되는 양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가 아니라 반하지 않는다죠. 반하지 않는다. 섭취, 흡입의 양, 섭취, 흡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1모금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교되는 것이 술은 잘 먹으면 약이고 잘못 먹으면 독이다. 그러면 약이 되고 독이 되는 한계 기준이 얼마냐? 법에 정해져 있다고. 0.03%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술은 잘 먹으면 약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본드, 그 성분인 톨루엔 이런 것들은 그럼 잘 먹으면 약이냐? 본드는 잘 부르면 약이고 못 부르면 독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모금도 먹으면 안 되겠죠. 유황이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재형법정주의 반한다가 아니라 반하지 않는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 디귿번도 틀렸죠. 리을번에 원인 불명으로 재산상의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차고 송금 시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 적용하여 우리가 이제 송금착오로 내 계좌에 송금착오니까 송금이니까 이거 뭐야? 재물이게 재물, 그지? 현금을 송금한 거죠. 그래서 송금착오로 인해 가지고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 소비하거나 또는 뭐 계좌간 이체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계좌 이체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나는 송금착오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증이라는 거죠. 보증인. 그래서 조리상의 보증인이고 조리상. 그래서 횡령죄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재물이 아닌 가상자산. 가상자산이면 재산상의 이익이죠. 그러면 이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유추 적용해 가지고 비슷하지 않냐 이거야. 비슷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은 횡령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뭐야? 배임이죠. 배임. 응? 그래서 거기 재산상의 이익의 경우를 유추해 가지고 그렇다면 형제간이니까 배임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는 된대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규정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지. 유사한 것을 적용해서 강제로 처벌할 수 있느냐? 안 된다네.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를 배임으로 적용할 생각을 검사들이나 하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규정 없으면 처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똑똑한 검사들이나 저걸 처벌하겠다고 배임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죄형법정주에 반한다. 1번은 맞죠. 그래서 1번에는 옳은 것은 니은, 리을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뭐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죠.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의 자기 의무의 근거는 뭐예요? 법계선조죠. 법계선조. 그러니까 법령과 계약뿐만 아니라 선행행위 조리도 있다야. 그런데 유기죄의 보호 의무는 형법에 법령과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선행행위와 조리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범위가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범위가 부진정 부작위 범위 유기죄보다도 범위가 넓다. 그죠? 그래서 근거는 동일하지 않다. 맞죠?